안녕하세요. 로브멘트 구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글2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살펴보면요. 사용 대상은 5kg 이상의 환자일 경우에 장비 무게는 4.5kg로 비교적 굉장히 가볍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동 시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 인터널 에어 컴프레셔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사용하실 때는 노란색의 O2 호수를 가 필요하고요. 월 O2에 연결이 돼서 압축 공기가 병원 내부로부터 인공호흡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동 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에어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당겨서 기계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발고도 자동 보상 기능이 있습니다. 7,620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압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람이 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 야간 시야를 고려한 LCD, 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대장 배터리가 중요한데 완충 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90% 충전까지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RI 컴패터블이라는 옵션이 장착이 되면은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 2m 이상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고 MRI실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는 이쪽에 MR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을 잠깐 살펴보면은 장비가 이 롤 스탠드에 즉 카트에 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검정색은 전원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O2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동용 캐리어가 이렇게 거치되어 있는데 아마 보통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비가 창고 등에 이제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장비를 조여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에어 컴프레셔가 있어서 이쪽으로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장비 본체입니다. 이 장비 본체고요. 카트는 이 롤 스탠드라고 하고 카트가 있고요. MRI실에선 반드시 5개의 락을 다 걸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션 서킷이 있는데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페이션 서킷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O2 호수, 이 녹색의 O2 호수가 있습니다. O2 호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불가능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특히 많이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전원 케이블은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이동용 캐리어, 지금 요게 이제 이동용 캐리어인데 이동용 캐리어가 보통 이렇게 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체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쪽에 이제 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동용 캐리어는 분리를 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동용 캐리어를 대부분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분리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이제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2 산소통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쪽 뒤편에 산소통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산소통에 연결해서 이동 시에 사용하다가 MRI실에서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산소통이랑 산소통에 사용하는 레귤레이터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페이션 서킷인데 서킷은 보통 제공되는 서킷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사에서 나오는 서킷이고요. G616000H라는 건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이라는 것은 1.5m에서 1.7m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1.5m 정도로 사용하는 게 보통 서킷이죠. 인공호흡기에서도 보통 1.5m에서 1.7m짜리 인공호흡기 서킷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사용해야 인공호흡기와 환자 간의 거리가 이제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 보통 그런 서킷을 사용하는데 MRI용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3.5m를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MRI 보호로부터 환자까지 최소 2m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에서 2m가 추가된 3.5m짜리 서킷을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품 코드는 350H고요. 딱 봐도 이거
일반 서킷은 굉장히 좀 얇은데 350H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MRI실에 갈 때만 이렇게 긴 것을 사용하고, 그 외에 CT실이나 뭐 조형실 아니면 기본적인 이동시에는 짧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게, 여기 보시면 긴 서킷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팅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호흡기가 세팅된 값으로 환자한테 FiO2와 이제 타이다 볼륨을 제공을 하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환자한테 많이 이제 세팅된 값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거나 이 서킷에 남아있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서킷을 사용하면은 세팅된 값이 환자한테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이제 호흡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 세츄레이션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세팅된 값보다 보통 저희가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더 제공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한테 세팅된 값을 그대로 적용해보고 잘 유지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 서킷 연결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O2 호수는 꽂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안 꽂아져 있으면 이 O2 호수를 꽂아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전원도 꽂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전원이 꽂아져 있죠. 나머지 세 가지 포트가 있습니다. 이 녹색,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이렇게 회색의 큰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패션 서킷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큰 서킷, 환자한테 가스가 들어가는 서킷은 이쪽에 가스 아웃풋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초록색 선과 하얀색 선이 있는데, 초록색 선은 이쪽에다가 초록색, 여기죠? 초록색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고, 하얀색 선은 하얀색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끝부분이 둘 다 녹색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선의 색깔을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시면 초록색 선은 이 환자 이 Y피스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연결되어서 프레셔를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 라인은 이렇게 환자에게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돌릴 때 원하는 FiO2를 주기 위해서 이 O2가 필요합니다. O2 산소통이나 O2로부터 그 산소가 이렇게 기계 내부로 공급이 되고요. 이 오른편에 에어 컴프레셔가 있다고 했죠. 기존의 공기를 압축해서 기계 내부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O2와 산소가 합쳐져서 환자에게로 들어갑니다. 환자에게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환자에게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압력이 정확한지, 압력이 어떤지를 모니터링 하는 게 이 녹색의 프레셔 트랜스듀서라는 센서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들어갔던 타이다 볼륨이 이제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될 때는 이쪽에 이렇게 이 방향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뻥 뚫린 관이랑 똑같아서요. 이쪽이 막혀있지 않으면 환자한테 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다 리키지가 생겨서 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그랗게 생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자한테 가스가 들어갈 때는 이 멤브레인이 막혀져야 되고요. 환자에게서 가스가 나올 때는 열려야지 환자가 호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얀색 라인, 회색으로 표시된 이 하얀색 라인은 이쪽에 익셀레이션 밸브라는 이 하얀색 포트에 연결이 되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이 멤브레인에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테스트런을 꽂고 테스트를 했을 때 잘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면, 특히 이 하얀색 라인이 여기 꼽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리키지가 생겨서 리키지 알람이 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녹색의 라인과 하얀색 라인을 이제 잘못 교차해서 꽂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기는 이제 펄시 억시메트리 프로브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SpO2 케이블이에요. 근데 뭐 이동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용할 거고,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안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블이 MRI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이동하실 때는 그 병원에서는 보통 이동용 모니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 연동도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용을 잘 안 한다라고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파워 케이블인데요. 이 검정색이 파워 케이블입니다. 파워 케이블 연결하실 때 여기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도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방향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 뺄 때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이쪽 선이나 이쪽 부분이나 여기가 잘 잡힌다고 여기를 잡고
빼게 되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뺄 때는 반드시 이 아래쪽 검정색을 꽉 잡고 그냥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을 강하게 잡고 천천히 당겨주시면 빠지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윗부분을 잡아서 당겼을 때 망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케이블이 비쌉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전원을 켜는 방법은 이쪽에 버튼이 있어서 0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1로 바꿔주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전원이 켜진 다음에 원하시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서 수치를 변경하고 셀렉을 누르는 방법으로 숫자나 모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버튼 눌러주시면 메뉴가 뜨고요. 캔슬 버튼은 현재 메뉴나 어떤 동작을 캔슬하실 수도 있지만 알람이 떴을 때 뮤트 버튼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매뉴얼 브레스는 강제 호흡을 한 번 주는 겁니다. 엠브 베깅을 하듯이 한 번에 세팅된 값을 강제 호흡 준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노란색 스티커가 있어야 MRI실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람이 이제 많이 뜰 텐데요. 알람이 뜨게 되면 이쪽에 있는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빨간색은 높은 순위의 알람, 노란색은 중간 순위의 알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알람이 뜰 때 첫 번째 부분에 알람의 명칭이 나옵니다. O2 Supply Pressure Low라는 O2 공급이 좀 낮다라는 알람이 뜨고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헬프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뜰 때 그것을 이제 알람을 종료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캔슬 버튼, 뮤트라고 말씀드렸죠. 뮤트 눌러주시면 알람이 꺼지고요. 화면은 그대로 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원래 프레셔가 나오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알람이 떴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이 다이얼을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다시 이 알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메인 화면에 대해서 잠시 볼 텐데요. 처음에 이 가장 위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왜냐하면은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SpO2 케이블을 연결해야지 하트레이트랑 SpO2 세츄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케이블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웨이브랑 하트레이트, SpO2는 거의 사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근데 앰뷸런스 사용할 거면 이제 표시가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프레셔가 표시가 됩니다. 프레셔 웨이폼, 파형이 표시가 되고 있겠고요. 현재 핍을 5로 세팅했기 때문에 5만큼의 핍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볼륨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타이저 볼륨을 500을 했는데 500이라는 타이저 볼륨을 내기 위해서 현재 27이라는 PIP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35라는 어퍼 프레셔 리밋이 설정되어 있는데 35가 이쪽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면 환자의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져서 프레셔가 높아지게 돼서 이 35라는 압력 어퍼 프레셔 리밋에 닿는 순간에 알람이 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세팅한 값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어서 FiO2나 뭐 타이저 볼륨, BPM 등등을 저희가 세팅을 했는데 보시면은 검정색 글자 노멀 텍스트라고 하는데 검정색 글자는 의료진이 세팅한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하얀색 값은 환자에 의한 값입니다. 저희가 환자의 하트레이트나 세츄레이션을 이제 세팅할 수가 없죠. 환자의 값을 그대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 PIP 같은 경우도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타이저 볼륨을 세팅한 만큼에 대해서 이 환자의 기도의 저항값에 따라서 폐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PIP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팅한 값인데 현재 세팅한 값에서 AC, V라는 모드로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AC는 Assisted Control이고요. 그 중에서도 볼륨 타입, 볼륨 컨트롤로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전원이 꽂아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충전은 100%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제 모니터링 값이 나오는데 미닛 볼륨, min airway pressure고요. 그리고 breath per minute 이제 호흡 횟수죠. 그리고 TI는 inspiration time이라서 호흡 시간, 흡기 시간입니다. 요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위에서 이제 압력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제 수치상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펑션 키가 있는데 사용 중에 이제 프레셔 그 CPAP이나 SIMV 모드에서 이 PIP 옆에 이 버튼을 2초 눌러주시면은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PIP 컨텍스트 메뉴라고 나오는데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이 레벨이 기본에 0으로 되어 있는데 0에서 이 수치를 이제 변경하게 되면은 이제 서포트 브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0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은 CPAP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핍 값만 제공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PM이라고 하는 요 옆에도 단추가 있는데 기존에랑 다르게 2초를 눌러주시면은 요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아이레이쇼나 라이스 타임, 사이클 오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레이쇼는 흡기 대 호기 비율인 거 아실 거고요. 사이클 오프는 흡기에서 언제 호기로 전환을 해줄 거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플로우가 되는데 환자한테 들어갈 때는 흡기, 나올 때는 호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플로우 웨이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100%까지 증가했다가 100%에서 몇 %로 떨어졌을 때 호기로 전환할 거냐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 오프는 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흡기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흡기 시간이 줄어들고요. 낮으면 낮게 할수록 흡기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흡기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타이달 볼륨은 많이 이제 뜰 수 있겠지만 환자와의 파이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이팅이 생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사이클 오프 시간을 조금 더 이제 높여주는 면 되는데 이것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라이즈 타임은 좀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웨이브는 굉장히 깨끗하게 표시가 됐는데 웨이브가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환자와의 마찰이 생기는 이렇게 살짝 치솟는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파이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글2 장비 같은 경우 왜냐하면 라이즈 타임이 기본값이 0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보통 인공호흡기가 요 세팅 값이 뭐 최소한 3 혹은 5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만큼 기울기를 준다는 건데 기울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파이팅이 생기는 경우에 라이즈 타임을 조절해서 보통 3이나 5 정도의 수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모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금 처음에 사용을 이제 켜게 되면은 ACV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Assisted Control 모드이고요. 그 중에서도 볼륨 컨트롤, 볼륨 타입의 모드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가지 값을 기본적으로 세팅하는데요. FiO2, PIP, 죄송합니다. 다시 FiO2, 타이달 볼륨, BPM, 호흡 횟수죠. 그리고 PIP 요 네 가지 값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데 세팅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이제 기도 저항이나 런 컴플라이언스 폐 순응도에 따라서 요 PIP 값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조절을 하다가 기도 저항이 점점 높아지거나 혹시 폐가 안 좋아져서 여기 어퍼 프레셔 리밋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값을 이제 닿게 되면은 알람이 뜨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요 어퍼 프레셔 리밋이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높일 수 있는데 너무 높게 되면 환자가 폐에 굉장히 이제 압력이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알람이 안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ACV에서 이제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 PIP는 즉 이제 가장 높은 기도 압력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잘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이제 볼륨 컨트롤과 다르게 이 PIP를 저희가 직접 설정하죠. 그리고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타이달 볼륨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 저항이 높아지거나 폐가 안 좋아지면은 타이달 볼륨이 처음 나오는 것보다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어서 이 로어 프레셔 리밋, 로어 타이달 볼륨을 만족하게 되면은 알람이 뜨는데 이 로어 리밋이 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기 편하시도록 이 타이달 볼륨을 좀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전 화면을 보면은 이 볼륨 컨트롤은 되게 프레셔가 천천히 올라가는 데 비해서 프레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프레셔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다행히 없지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라이즈 타임을 조금 조절하셔가지고 이 기울기를 살짝 요런 식으로 살짝 너무 제가 잘못 그랬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기를 주신다면은 훨씬 더 환자가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넘어가겠고요. 이제 SIMV를 사용하실 텐데 SIMV는 보시면 SIMV에 P나 V를 선택하셔서 SIMV 프레셔 컨트롤이나 볼륨 컨트롤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플러스로는 프레셔 서포트로 제공이 됩니다. 프레셔 서포트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프레셔 서포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다른 인공호흡기랑 다르게 CPAP이라는 모드로 표시가 되겠고요. CPAP으로 나와 있습니다. CPAP을 선택하시면 FiO2와 PIP 그리고 네, 요 두 가지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핀만 제공이 되고 FiO2만 제공이 되고 환자가 이제 자발호흡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즉 환자는 깨어 있어야 되고 자발호흡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환자가 컨트롤 모드에서 바로 이렇게 CPAP 모드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CPAP에서 프레셔 서포트라는 값을 설정해서 환자한테 좀 보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PIP의 옆에 있는 이 단추 2초 동안 눌러주시면은요,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설정하시면은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기본적으로 자발호흡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레셔 보조를 해줘서 환자에게 조금 더 많은 타이달 볼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CPAP에서 특징은 PPV랑 MPPV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PPV는 이제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 할 때 즉 ET 튜브를 삭관한 상태에서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본적인 모드이고요. MPPV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non-invasive 즉 ET 튜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벤틸레이션 할 때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AP까지 즉 프레셔 서포트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SIMV로 돌아오면은 SIMV에는 이제 프레셔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냐 아니면 볼륨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 타입의 SIMV를 선택하시면 FiO2, PIP, PIP 그리고 BPM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 PIP 옆에 2초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셔 서포트 레벨까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환자에게 자발호흡이 없는 구간에서는 선택한 BPM만큼의 강제호흡 PIP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이사이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다면은 이제 프레셔 서포트 레벨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서포트 레벨만큼 들어가게 되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주 적게 환자가 호흡하는 만큼만 이제 핍을 유지하면서 자발 호흡이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만약에 SIMV 볼륨 즉 그 볼륨 컨트롤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PIP가 하얀색이 될 거고요. PIP는 하얀색이 되고 타이달 볼륨을 세팅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메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알람 컨피그 눌러주시면 6가지의 알람 리스트가 있습니다. PIP leak, 그리고 incomplete exhalation, gas intake fault, inspiration demand not met, calibration due, RTC battery low라는 게 있는데 요 6가지는 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알람을 이제 영구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위 알람을 오프하실 때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이 알람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핍 릭이 있는데 일단 원인으로 보면은 호기시 에어웨이 프레셔가 세팅값보다 ECMH2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즉 리키지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션 서킷에 리키지가 있는지 연결 상태를 확인해서 리키지를 해결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익스라이션 밸브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까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곳에 그쪽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계속 뭔가 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환다 기도나 뭐 ET 튜브 쪽에 뭐 리키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일단 원인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동작 사용이 어렵다 하시면 이 알람을 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ncomplete exhalation인데, 이게 이제 다음 호흡 시작 시에 expiratory flow가 감지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호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데요. 환자에게 들어갔던 플로우가 다 나오지도 못했는데 다음 흡기가 또 들어가는 경우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환자가 자발호흡을 해서 호흡 사이클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도가 좁아져서, 즉 COPD나 에즈마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호기가 다 진행이 안 됐는데 다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 이 알람이 뜰 수 있는데요. 일단 페이션 서킷 연결 상태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제 흡기와 호기 비율을 살펴서 호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오토핍이라고 하는 게 즉 방금 저 설명드렸듯이 들어간 게 안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핍 값을 세팅하는데 핍이 이제 저희가 세팅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지, 환자 자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필터 때문에 이제 저항이 높아져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HM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저희가 인공호흡기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병원 ICU에서 인공호흡기 사용하시면 휴미디파이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글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일회용 휴미디파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HM이에요. 일회용 휴미디파이어 사용할 경우에 혹시 거기에 이제 저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환자에게 들어갔던 플로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파악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혹은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사용을 할 거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 알람을 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CO2가 리텐전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 그리고 가스 인테이크 폴트라는 게 있는데, 인터널 에어 컴프레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쪽에 공기 흡기 구조가 있는데, 그쪽에 뭔가 차단된 경우, 막힌 경우에 혹시 이쪽에 필터를 사용하면은 필터의 저항이 너무 높거나 막힌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막힘 또는 필터의 상태를 확인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spiratory demand not me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호기에 흡기하는 어떤 요구 사항이 만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호흡 끝에 이제 기도압이 3회 연속 마이너스 1 cmH2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즉 환자가 현재 전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스, 즉 타이달 볼륨을 흡입하려고 환자의 흉강에 음압이 걸리는 건, 즉 다이아프램이 수축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더 호흡을 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건데, 그게 3회 연속 마이너스 1 cmH2라는 음압이 걸릴 경우에 이런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알람을 띄워주는 거고요. 더 많은 타이달 볼륨을 제공할 필요나 그런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공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공호흡기 사용하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이 알람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캘리브레이션 듀라는 거고요. 보통 다른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유지 체크나 SST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즉 칼리브레이션 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데, 이글2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칼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원을 켜면 바로 이제 동작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혹은 의공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365시간이나 죄송해요. 시간이 잘못 아니고요. 보통 365일이나 1500시간 정도가 사용이 되었을 때 이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AS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RTC 배터리라는 알람이 뜨는 경우에 이 배터리가 이제 2.5V 미만인 경우에 알람이 뜨는데, 일단 동작은 합니다. 동작은 하지만 장비를 이제 안전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AS 요청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뜨는 알람이죠.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입니다. 이제 뜨는 이유는 환자의 기도압이 높아진 경우인데, 그렇다 기도압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알람이 뜨는 경우는 아니라, 저희가 어퍼 프레셔 리밋을 설정하잖아요. 리밋보다 기도압이 높은 경우에 뜨기 때문에 서킷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제 익스트라이션 밸브 멤브레인을 말하는 거죠. 이쪽이나 아니면 환자 기도
등에 어떤 막힘 현상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시크릿은 차거나 기도가 좁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로우 에어웨이 프레셔인 경우에 반대입니다. 특히 리키지나 이제 커넥션이 이제 디스커넥트 되었을 경우에 이런 알람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ip not mat이라는 게 있는데 리크가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리크가 떴을 때 이제 ECM H2O 이상의 압력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 경우에 알람이 뜰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컴프레셔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굉장히 중요하죠. 컴프레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동이 안 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AS 요청하셔야 되겠고요. O2 서플라이 프레셔 로우 폴트라는 게 있는데 O2가 공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월 O2에 꼽게 되면은 이게 보시면은 로우랑 하이가 있는데 2.4 바라는 압력 단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나 5.5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이런 알람이 뜰 수가 있겠고요. 3에서 5 사이로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월 O2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압력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4에서 5바 정도 사이에 맞춰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실수로 잘못 돌리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압력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알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저 매뉴얼을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 유저 매뉴얼 다운 받으셔가지고 병동 컴퓨터 등에 놔두고 혹시 잘 모르는 알람이 뜰 경우에는 이 65에서 82페이지에 알람을 검색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 뭐 하이 타이달 볼륨이나 로우 타이달 볼륨 굉장히 많이 뜰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타이달 볼륨이 높게 들어가거나 낮게 들어가지 않은지 아니면 그 알람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또 엠니아죠. 엠니아나 아니면 RR이 이제 적은 경우, 환자 호흡수가 적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혹은 또 높은 경우에 네, 실제로 환자가 왜 적게 쉬는지 높게 쉬는지 아니면 이제 리밋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패션 디스커넥트 등 다양한 알람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 유저 매뉴얼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기존에 인공호흡기 사용해 보셨다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MRI실에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스티커에 MR이라는 글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글2 MRI 벤틸레이터 본체, 롤 스탠드라는 카트, 그리고 O2 호수, 패션 서킷 이 네 가지만 MRI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잘 실수하실 수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쪽에 O2 산소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원 케이블 그리고 여기 없는데 그 이동용 캐리어 특히 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MRI 보호 입구에서 2m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MRI 보호가 요게 MRI 보호고요. 입구는 이쪽이 입구입니다. 입구로부터 2m 떨어져야 되겠고요. 중요한 게 스탠드에 바퀴가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락킹을 하실 수 있는 이 락 장치가 5개가 다 있습니다. 5개를 모두 다 고정되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 이글2 장비와 카트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 장비 안에도 마그네틱 물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그네틱 물질이 이제 이 MR 보호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게끔 다 보호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2m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장비가 끌려 들어가서 이 MRI 보호에 딱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퀴에 5개의 락을 다 걸어주시고 2m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저희 퀵 가이드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원 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잘 충전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패션 서킷이 MR용, 즉 3.5m짜리가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MR 보호로부터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액세서리가 다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SPO2 케이블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잘 안 씁니다. 특히 MRI실에서 절대 사용 불가능하고요. 이동용 캐리어 안 된다고 처음에도 설명드렸고요. 산소통 절대 안 되고 산소통 연결된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절대 안 됩니다. 전원 케이블은 완전히 마그네틱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전원식 휴미디파이어라고 나오는데 기존의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이제 큰 전원이 꽂을 수 있는 그런 휴미디파이어는 안 되고, 만약에 환자가 휴미디가 제공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일회용 휴미디파이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이제 쇠붙이나 아니면 마그네틱 물질은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그 네 가지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거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반드시 그 매뉴얼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잘 모르거나 헷갈린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질문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